우리가 앞에서 데이터의 그 활용의 차이를 그 여행과 교육 두 가지 테마 하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산업체의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그 사업 분야가 있죠.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업, 예를 들면 휠체어랄지 보행 보조기랄지 등등 그 의료 장비 업체나 혹은 뭐 제약업체도 관련 되겠는데요. 그런 업체는 그 직접 그 환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비자로부터의 불만이나 어떤 반응을 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료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병원이나 장비 업체로부터 소비자로부터 받는 그 자료들이 상당히 이제 비구조화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그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B2B 회사는 이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회사로서 이거 이제 주로 그 도매업자 혹은 이제 그 중간 상인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그 소비자, 그 고객의 자료를 직접 접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다음에 그 산업 장비, 그 중간재 제조업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 상품에 대한 그 자기 회사에서 만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소비자와 접하지만 활용도가 부족한 그 내용을 좀 보시겠는데요. 전통적으로 그 예금 대출의 그 이율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고객들의 불만 혹은 이제 요구사항이랄지 그 시장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 적응하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통신사, 우리나라엔 통신사가 여러 개 있죠. 그런 통신사 역시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은 하지만 직접 그 고객으로부터 어떤 반응, 불만 내용이나 요구사항들에 대한 그 접근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그 시장의 동향이나 그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그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좀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콘텐츠 서비스업 요 분야는 고객의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요걸 이제 아주 잘하는 업체가 그 미국의 그 넷플릭스, 요거 이제 온라인상에서 영화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마존, 온라인상에서 유통업을 하는 아마존, 이런 데서는 아주 고객의 동향, 그다음에 고객의 그 충성도랄지, 그다음에 상품 구매 패턴, 그런 것들을 아주 다방면으로 잘 분석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미흡한 상황이라면, 그 분석이 미흡하면 이제 추천 시스템이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런 회사 같으면 이제 자연히 그 회사의 그 영업에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없겠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 행위를 하는 이제 유통업인데, 예를 들면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죠. 월마트가 최근에는 많이 그 데이터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영업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미흡해서 온라인상에서 유통업을 함으로 해서 고객의 선호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해서 그걸 사업에 활용한 아마존한테 굉장히 많이 그 사업적으로 밀리는 상황에 처했었죠. 이게 이제 이런 예들이 그 자료 활용도가 부족한 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회사도 그 전력 공급의 그 최적화, 예를 들면 전력의 수요가 어느 때 많고 어느 지역에 특별히 많고,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 그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전력 공급량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함으로 해서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런 전력 수요 공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스마트 그리드, 이게 전력을 마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네트워크가 소비자와 전력 회사 사이에 형성이 돼 있으면 훨씬 전력 공급의 원활성을 제고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러한 시스템들이 개발되거나 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활용도가 활발한 분야를 보시면 소비재 제조업, 이거는 이제 제조 공정 및 공급 최적화가 자료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게, 이거는 이제 소비자로부터 직접 반응을 접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상품의 개선,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금융 혹은 보험 업종인데요. 이쪽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만족도, 고객의 불만,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분포적인 상황을 분석함으로 해서 향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고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잘 분석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 예를 들면 보험에서도 이제 보험 사기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탐지를 잘 함으로 해서 회사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사기 역시 개인이 아니라 어떤 회사 간에도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다음에 SNS 사회 연결망에서 그런 있는 자료를 분석함으로 해서 공식적인 자료 이외에 수집 가능한 자료를 사용을 해서 금융 사기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해서 예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서비스업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가로등, 이게 이제 보행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로등이 작동을 하고 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각종 보안업,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퀴드, 그다음에 시그널스 인텔리전스 그룹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SNS, 특히 대표적으로 사회 연결망, SNS망을 통해서 조사된 어떤 사회적인 동향
혹은 트렌드 나왔던 현상들을 분석을 함으로 해서 그 정보가 필요한 회사에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코드 퓨처 이것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 회사는 주로 보안과 관련된 일을 함으로 해서 각 회사나 아니면 국가 단위의 어떤 보안 관련되는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달지 아니면 직접 그런 보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행 운송업인데요. 특히 이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자들의 그 의견, SNS 상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 분석함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겠고요. 운송업도 역시 아주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제 운송업은 그 이동 경로랄지, 그다음에 상품의 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상품에 직접 뭐 센서를 부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이제 그 분석, 그 감시하는 그와 같은 그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신용카드사도 앞에서 그 금융보험업종과 마찬가지로 그 고객 관리, 그다음에 이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그 개발을 해서 항상 상시에 기계적으로 자료를 SNS망이나 여러 가지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미리미리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그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 관리 이 분야에서도 그 사람 각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 외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활동한 그 내용들을 어떤 SNS망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이 숨어 있는 어떤 그 재능이랄지 인성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 훨씬 그 효과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체에서는 산업체의 그 이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그 방법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됨으로 해서 사회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큰 그 국가 단위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거 이제 2010년 기준으로 2010년, 20년 후니까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미국의 일자리가 얼마나 달라질지 그걸 이제 한눈에 지금 이렇게 보게끔 정리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0부터 1까지는 전산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얼마만큼 그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 이제 0 그러면 다 사람이 해야 되고 1 쪽은 이제 완전히 기계가 다 처리하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low, medium, high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직종, 이건 상대적으로 많은 직종.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용인들이 많은 그러한 직종이죠. 그다음에 색깔을 보시면 무슨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요 색깔을 한번 보실까요? 요 색깔 이게 해당되는 그 업종이 이거죠. 이게 이제 sales and 여기는 related 이건 영업에 관련된 그런 얘기죠. 판매 활동, 영업에 관련된 그 업종인데 요게 그 일자리가 그러니까
많은 직종, 이거 하이 인플로이니까요. 일자리가 많은 직종은 일수록 전산화가 많이 됩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을 보시면 파란색이 이거는 오피스 앤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서포트니까 이거 이제 사무직이나 관리직이죠. 사무관리직. 이쪽도 역시 현재 일자리는 많은데 이것도 매우 그 전산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작은 직종, 이건 이제 아마 고위직이 아닌가 싶어요. 같은 사무직이라도 고위직들은 전산화가 그게 크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그 전산화가 크게 안 되는 분야 중에서 이쪽 그 분홍색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헬스케어 프랙티셔너 앤드 테크니컬이죠. 이거 이제 의료, 주로 이제 개업의사나 이제 관련된 의료 기술 개발 파트에 종사하는 그런 업종이죠. 이런 업종은 일자리도 상당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지만 이제 역시 전산화 그 율이 아주 낮은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많은 그 현재 일자리가 많은 분야가 예를 들면 사무직, 그다음에 그 영업 파트랄지 그쪽 분야들이 일자리가 아주 많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요 색깔을 보시면 이쪽이죠. 요거 보라색 계통인가요? 이쪽이 보시면 이게 에듀케이션, 교육, 그다음에 법, 그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 그죠? 이건 이제 일종의 봉사 업종. 그다음에 예술, 미디어, 언론 이쪽 업종은 일자리도 제한적이지만 전산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업종별로 전산화 그 비율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적게 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제 앞으로 그 데이터 혹은 지식 정보 산업이 확대될수록 관련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많은 일자리들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이제 우리가 그 돌아보면은 현재는 그 초연결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계도 그다음에 사람도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데이터의 생산자이면서 또한 소비자도. 예를 들면 이제 SNS 상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가 그 만들어내는 이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 SNS 상에 있는 그와 같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또 소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산업 활동에서 기업 이익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필수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업종별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주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기업 이익과 서비스 질 향상에 데이터 분석 기술이 이제 필수 요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은 데이터 분석을 아주 활발하게 잘함으로 해서 기업 이익이 더 커지면 당연히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점점점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 산업을 포함해서 데이터 처리 기반 산업들은 자동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서비스의 질을 실시간으로 그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그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기반 산업의 기계화 혹은 자동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